반갑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 부정적인 의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피해의식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이 피해의식을 정화하는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의식은 피해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피해의식은 말 그대로 내가 피해를 받았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 내가 피해자다 라고 하는 생각, 느낌, 감정을 뜻합니다. 그것이 나의 내부의식의 하나의 관념체계로 마치 프로그램처럼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것이 마치 필터처럼 모든 것을 그 피해의식에 맞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이 피해의식에 맞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나의 내면에 피해의식이라는 이 필터, 피해의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그 호의로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피해의식으로 한번 그것을 거르게 되지요.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 보이려고 나의 마음을 사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필터를 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점점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표적인 부정적인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피해의식은 또한 내가 억울한 희생자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내가 폭력을 당한다든지 왕따를 당한다든지 학대를 당한다든지 직장 내에서 똑같이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내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억울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억울한 희생자, 억울한 피해자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의식이 마음속에 피해자다, 피해를 입었다, 억울하다, 내가 희생자다, 이러한 차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만들어짐으로써 그러한 프로그램이 하나의 필터 역할을 해서 내가 경험하는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떠한 경험에서건 이 필터가 자기도 모르게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색수상행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식으로 이제 완전히 부정적인 의식으로 이것이 우리 내면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거지요. 이 피해의식이 우리 내면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성향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내가 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하는 사람은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것이 바깥으로 분출됐을 경우에 분노,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이것이 표출이 되게 됩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정적인 것인지는 아시겠지요. 분노라고 하는 에너지는 자기 자신을 절대 긍정적인 세상으로 끌어내지 못하죠. 그것이 아무리 정의롭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내향적이신 분, 또 에너지가 많지 않은 분은 이 바로 분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면서 자기 연민, 바로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희생자다. 나같이 불쌍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는 설명을 안 해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아주 분노로 가도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자기 연민, 자기 자신을 아주 극단적으로 불쌍하게 여겼을 때도 우리가 그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도저도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냐면은
냉소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냉소, 모든 것에 의미를 잃고 음식을 먹을 때 미각이 없다면은 그것이 쓴지 단지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아예 알지를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이 세상을 냉소로서, 비관으로서, 염세로서 이것을 바라보는 이러한 필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의식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정말로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피해의식을 참 납득시키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분명히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학대를 당하고 또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했다든지 폭력을 당했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더군다나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서 선생님도 그런 억울한 거를 대변을 해주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분은 피해자가 맞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정말 그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승진이 되고 엉뚱한 사람이 포상을 받고 이 사람은 그 공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많이 봅니다. 이 세상이 옛날보다는 많이 공정해졌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그런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피해자인 게 맞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희생자인 게 맞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남녀차별 이런 문제도 있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종차별이 맞아요. 누가 봐도 남녀차별이 맞아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피해를 받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명상에서 주의할 점은 내가 피해를 입은 거하고 내가 피해 의식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피해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피해를 받았건 피해를 받지 않았건 간에 내 내면에 이미 나는 피해자다, 나는 희생자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아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하나의 필터 역할을 하고 하나의 프로세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어떠한 것을 경험을 하고 어떠한 정보를 해석을 하고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아웃풋을 만들 때 이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나의 행동과 생각과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주된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해서 나를 피해자가 아닌 상황에서도 피해자로 자꾸만 끌고 가서 결국에는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피해의식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돌아봤을 때 피해를 입은 경험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일수록 나의 경험과 나의 기억이 피해의식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는 않은가? 피해의식이 하나의 필터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피해의식이 나의 내면에서 모든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알고리즘화 되어 있지는 않은가? 분석을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정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정화해서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설사 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오더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내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맞아요. 누가 봐도 내가 억울한 상황이 맞아요. 누가 봐도 내가 희생자인 상황이 맞아요. 그런 상황이 맞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유용함을 찾아내고 내가 유익함을 찾아내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아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해자지요. 피해자는 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말은 가해자입니다. 내가 해를 끼쳤다. 가해자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예적인 상황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를 입히든 뭐 좋은 일을 하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바로 주인의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의식을 가해자의식으로 만드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이 가해의식을, 가해자의식을, 이 어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진정한 주인의식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주도적인 입장에 있다라는 방향으로 이것을 완전히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피해의식을 정화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지점입니다. 중간 단계로 제가 임의적으로 가해라는 단어를 이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해의식으로, 피해자의식을 가해자의식으로, 그러나 여기서 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식으로, 주도적인 의식으로 내 삶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주도적인 위치로 의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모든 명상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비유지만은 비유가 아니라 가장 직접적인 사실은 말이에요. 바로 내 경험과 내 기억을 제대로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이것이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영양분은 우리 몸이 흡수를 하고 어떤 찌꺼기는 이제 배설이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 이것은 하나의 기억으로서 우리의 뇌 속에 저장이 되죠. 뭐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떠한 곳에 이것이 저장이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저는 소화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경험도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를 잘 하는 사람은 그 경험에서 강해지지요.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찌꺼기들은 배출을 잘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찌꺼기들이다. 바로 이게 피해의식입니다. 이런 것은 금방금방 이제 배출을 합니다. 이것이 경험에 소화합니다. 이것이 기억에 소화합니다. 그런데 영양분은 흡수가 되고 교훈은 삶에서 얻는 교훈은 흡수가 되고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의식은 배설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교훈이 배설이 되고 부정적인 의식이 얹혀 있는 거예요. 마치 위장장애가 일어난 것처럼 소화불량에 걸린 것처럼 어떠한 우리 뇌의 어떤 영역에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식 영역에 이것이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된 기억, 소화가 안 된 경험의 특징은 이것을 내가 떠올렸을 때, 이것을 내가 관했을 때, 이것을 내가 바라보았을 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면 속이 불편하지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기억을 떠올리면 너무나 불편하고 그때의 고통이 느껴진다. 이건 소화가 안 된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또 너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승진을 내가 해야 될 상황에서 승진도 못하고 모함을 당했다. 하나의 경험이죠. 그것이 기억으로 남아있죠. 근데 그것을 떠올리면 너무 괴롭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연민, 내가 너무 불쌍하게 살았다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일어난다. 이것은 소화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소화시키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명상이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제3자가 돼서 당사자라고 하면은 감정이 일어난단 말이죠. 부정적인 감정, 괴로움, 고통, 슬픔, 자기 연민,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를 객관화시켜서 한 발 떨어뜨려서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무심하게 이 필름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올렸을 때도 어떠한 그 멀리 있는 그런 풍경을 보는 것 같이 그냥 무심할 수 있을 그런 정도가 되시면 소화가 굉장히 잘 되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거를 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까지만 하셔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시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방향으로 이것은 약간 레스터 레븐슨 식의 참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억을 바꿉니다. 먼저 1단계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드시는 거. 어느 정도 속달이 돼서 내가 그 기억을 떠올려도 전혀 어떤 그때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성공이에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시려고 하면 2단계가 바로 기억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기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화가 있지요. 어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막 바꾸고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면 현실이 바뀌어져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 의식의 타임머신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의식도 내 어린 시절로 들어가서 나는 굉장히 학대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행복한 기억으로 바꿔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꾸는 대상이 분명하고 바꾸는 주체가 분명하고 또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아주 친구들하고 행복하게 정말 학창 시절을 행복하게 보낸 걸로 완전히 그거를 적극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 외부의식으로 나오면 여러분의 이 현실이 바뀌어 있는 그 타임머신 그런 류의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설명 없이 그냥 이제 명상을 하는 것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은 이 피해의식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과 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이 인생에 있어서 주체자, 주도자, 주인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